네, 4.8장은 이제 블락 스트럭처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블락 또는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는 이미 3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4.8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블락과 변수의 스코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거든요. 앞에서 나왔던 변수의 스코프 이야기는 뭐였어요? 파일 간의 스코프 이야기였죠. 이번에는 그 같은 파일 내에서 이제 블락 간의 이제 스코프에 대해서 이 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락과 변수의 스코프, 이제 블락이란 게 뭐예요? 우리 그 브레이슬렛으로 둘러싸인 것을 우리가 블락이라고 하죠. 그 중괄호. 그래서 우리가 블락 밖에서 말고 블락 안에서도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데 사실 뭐 메인 함수 자체도 안에 블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블락 안에 선언된 변수는 해당 블락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락 밖과 안에서 같은 이름의 변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안에서 선언된 변수를 사용한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락이 끝나는 순간 안에서 선언된 변수가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그림으로 볼게요. 우리 메모리 그림 다시 그리는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전역 변수라고 A를 만들었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 A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main이라는 함수를 불렀어요. main. 그러면은 이 main이라는 함수 안에 다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 main이라는 블락 이렇게 안에 있는 거죠. 메인 블락 안에 우리가 다시 A라는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밖에서 말고 안에서도. 근데 우리가 여기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while문이 있다고 볼게요. 그럼 우리 while문도 어떤 블락으로 우리 구성되잖아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또 A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10이고 얘가 20이고 얘가 30이라고 볼게요. 지금 우리가 while문 안에서 A를 프린트 하라 그러면은 30이 출력되게 돼요. 여기 있는 30이. 근데 요 밖에 부분 나와서 메인에서 프린트 F를 하면은 그때는 20이 출력되고 얘는 뭐 지금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안에서 메인 A가 이렇게 선언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뭐냐면은 블락을 만들 때마다 여기다가 우리가 새로운 공간을 할당해주고 그 안에서 다시 변수에게 새로운 공간을 할당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할당된 변수 값은 언제? 이 while문이 끝나는 순간 얘가 자체가 없어져 버려. 할당된 메모리가. 그러면은 여기 있는 A 값 자체도 아예 없어져 버리겠죠. 이렇게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만 남게 되고 프로그램 끝나면은 메인에 있는 값도 없어지겠죠. 그러면 다시 얘만 남고 프로그램 종료되면은 전부 다 없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블록과 변수의 스코프 이야기인데 사실 이 설명만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를 가져왔어요. 간단한 예제인데 맨 처음에는 우리가 밖에 이거 전역 변수죠. 지금 메인 밖에 있으니까 메인 밖에다가 10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메인을 선언하죠.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겨요? 어떤 블락이 생기죠. 메인을 감기 위한 블럭이 발생하죠. 그럼 여기 이제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컴퓨터가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뭘 하래요? 프린트 F하고 A를 출력하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를 출력하겠어요? 지금 다시 그림을 다시 그리면은 쭉 지나가서 지금 이상 아직 여기가 있는데 지금 아직 얘가 없는 상태죠. 지금 더 이상 안 젖어서 그런데 지금 이 상태죠. 지금 코드가 여기까지죠. 요거 A에 10 넣었으니까 여기에 지금 10 들어왔을 때까지죠. 그럼 여기서 printf A 하라 그러면 얘가 읽을 수 있는 A는 밖에 있는 A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10을 출력하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int A는 20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 메인 안에서 새로운 A를 만들어준 거예요. 20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다시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printf a를 출력하라 그랬죠. 그럼 이때 a는 뭐가 나와야겠어요? 이때는 이 메인 안에 있는 20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블락을 만들었죠. 또 새로운 블락을 만들었어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새로운 지금 블락 이렇게 만들어졌죠. 아무것도 없는 블락이. 근데 여기 블락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int a는 30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은 여기에 다시 30이라는 공간이, 그러니까 a가 생기고 여기에 30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여기서 printf a를 하라 그러면은 블락에서 가장 가까운 이 30 값을 출력하게 되겠죠. 지금 printf는 여기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했어요? 블락이 끝나버렸죠. 그러면은 이 a는 몇을 출력하게 될까요? 블락이 끝나버리면. 그러면 블락 끝나는 순간 이 메모리 값은 아예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얘에서 가장 가까운 값 a 값은 다시 20이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10, 여기서는 10, 여기서 20, 여기서 30, 여기서 20을 출력하게 될 거예요. 실행을 시켜보면은 생각한 대로 10, 20, 30, 20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다?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여러 개 생성될 수 있어요. 단 블락으로 구분돼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int a가 20하고 여기다가 다시 int a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빌드가 안 될 거예요. 이 빌드가 안 돼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같은 블럭 안에서는 같은 이름의 변수를 만들 수가 없지만 이렇게 블럭을 나누면은 우리가 블럭 생성하는 순간 그 블럭을 위한 새로운 메모리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새로운 a 값인 30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int a를 선언 안 하고 그냥 printf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블락은 만들어졌죠. 블락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프린트하라 그러죠. 그럼 얘에서 가장 가까운 a 값은 뭐예요? 다시 얘 위에 있는 20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20을 출력해 주게 될 거예요. 실행해 보면은 10, 20, 20, 20 이렇게 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뭐다? 그러니까 우리가 블럭하고 스코프 관계, 뭐다? 블럭을 만들면은 거기다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변수도 그 블락에 할당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블락 안에 그 우리가 찾고자 하는 변수가 없으면은 그 위에 블락을 보고 그 위에 블락이 없으면 또 그 위에를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위에를 봐서 그래도 없으면 그땐 에러가 뜨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없는 것을 우리가 출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위에를 올라가 보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블락과 변수의 스코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4.8장에서 한 얘기고 이 4.9장까지 얘기할게요. 시간상 짧게 얘기할게요. 4.9장 이니셜라이제이션, 즉 무슨 얘기예요? 초기화죠. 초기화. 그래서 변수의 초기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4.9에서는. 그래서 변수의 초기화, 변수를 선언하면은 우리 반드시, 그러니까 얘가 뭐 입력,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그런 변수가 아니라면은 반드시 우리가 초기화해주는 습관이 필요해요. 만약에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은 변수 안에 예전에 사용되던 값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with CS 과제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자기가 원하던 값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원인 중에 가끔 가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변수를 만들어주고 초기화 안 할 때 그런 문제가 종종 발생을 해요. 이것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그림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우리가 프로그램 A가 뭐 돌아갔다고 볼게요. 그럼 A라는 게 프로그램이 여기다가 뭐 템프라는 걸 만들고 여기 뭐 100이란 값을 이렇게 넣었다고 볼게요. 근데 이 프로그램 종료되면은 메모리 값을 반환해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쓰기 때문에 얘를 돌려줘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이 100이란 값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 이 B라는 걸 만들고 다시 우리가 여기다가 이 공간에다가 뭐 어떤 C라는 변수를 만들었다고 볼게요. 근데 우리가 이 C라는 변수를 초기화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C라는 거에는 앞에서 A가 사용했던 그 템프에 있던 100이라는 값이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던 C는 이게 아닌데 생각지도 못한 값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주고 사용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얘를 원하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값을 보지 않게 해야겠죠. 만약에 초기화를 안 해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이게 해킹의 위험이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복잡한 내용이라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으면 그 코드는 되게 불안하고 그러니까 위험하고 어떤 공격에도 당하기 쉽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어떤 값을 출력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뭐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이 읽으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변수 초기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변수를 만들면은 초기화를 해줘야 한다가 이 4.9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초기화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책을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